겨울전쟁 때 강전쟁은 수세를 강하게 시키는 겁니다. TRU에 대해서 지상부와 뿌리, 지하부, 루트와 슈팅의 관계, 그 트리하고 루트. 그래갖고 TRU를 간 용어가 있어요. 1, 2대기후에 지상부나 지하부가 비중이 똑같게 하락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나무는. 그래서 나무를 많이 자르면은 그만큼 뿌리 쪽 크기만큼 흘락한다. 다시 말해, 뿌리는 어디까지 나와 있냐? 나무 가지가 나오는 만큼 뿌리가 가까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자르면은 더 흘락한 게, 약하게 자르면 약하게 반발하고, 많이 자르면 더 많이 반발한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가을에 저장 영양분이 뿌리에 축적을 해놨는데 이 가지가 없었어서 아주 못된 비유를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친척 중에 저금을 많이 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해외여행 가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저금 돈은 누구한테 갑니까? 그 죽은 사람과 가장 가까이 있는 친척한테 갑니다. 맞지요? 똑같습니다. 내하고 둘이 배우자, 이 집사람이 내가 죽어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돈은 우리 마누라가 제일 많이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식한테 가겠죠. 그죠? 최고 근접된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라보면은 그 잘린 가지와 가장 근접되는 눈에 영양분이 요 놈들이 저장해놓은 영양분이 가기 때문에 더 큰 겁니다. 이해됩니까? 사람 사는 거 똑같이요. 저는 비슷해요. 그래서 나무한테 사랑을 주면은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은 사랑이 안 옵니다. 먼저 주면은요, 옵니다. 오늘 교육 마치고 나서 여러분 복숭아 나무한테 사랑을 많이 줘야 됩니다. 해코지를 하지 마고요. 수간 내부 활용도도 증대된다. 당연하지, 그죠? 분부한 걸 없애주니까. 나무 수명도 연장된다. 자, 생육기 때 초반에 요 가지에 콩나물과 지렁이 싹 올라와요. 맞죠? 처음부터 굵은 가지가 나옵니까? 요런 놈을, 요 도장질대에 올려있네? 요 놈을 딱 잘라보면은 상처 부위가 얼마습니까? 요만밖에 안 되겠죠? 근데 나중에 도장지 다 돼가 이만하게 굵다 안에 잘라보면 상처 부위가 훨씬 크겠지요? 상처나무 부위가 큰 놈이 건실한 나무겠습니까? 아니면 상처가 적은 놈이 건실할 겁니까? 또 사람도 비교할까요? 사람이 흉터가 많은 사람이 건강하겠습니까? 흉터 없는 사람이 건강해집니까? 이 조폭들 막 칼질해 이 아들 오늘 못 삽니다. 예? 그래서 나무 수명도 연장됩니다. 수세가 안정되면 띵띵하고 막 그게 해갖고 지방 흡입수가 강제로 빼고 이런 사람 오래 못 삽니다. 운동회가 빼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나친 전쟁을 많이 해보면 수세가 약해. 생육기 때는요, 지상부와 지하부 서로 상거래한다 했지요. 지상부가 가지가 차쁘면은 탄수화물 공장 이파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수세가 약화됩니다. 겨울전쟁은 반대지, 그죠? 반대입니다. 이래 되면은 탄수화물 모자라니까 숫기도 지연되고요. 꽃눈도 안 좋아지갖고요. 나중에 꽃눈 이상이 생깁니다. 또 잘린 부분에서 또 나와요. 연하잖아요. 잘린 부분에서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병해충들이 침입하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좀에 놓을 때 딱 보고 없애요.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아이고 그거 나무가 많아갖고 그거 어째 다 합니까? 3년은 고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물게 적심하고 나무를 안정시키 나가고 그 다음부터 다이어트 해갖고 운동 열심히 해 살 뺐어. 내가 목표 체중이 왔어. 저 같은 말 67kg 체중이 왔어. 성공! 야! 삼겹살을 갖고 와! 하면 막 먹습니다. 그러면 유지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계속 케어해줘야 되죠. 복숭아 나무는 계속 케어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복숭아 나무는 여러분한테 충분한 보답을 해줍니다. 가을 전쟁인데요. 여기서 가을 전쟁을 매년 하시는 분 손 한번 보여서 한 명도 없어요. 한 분, 또 두 분, 세 분. 또 경산에는 원래 양반들이 많아갖고 손 드는 거 이걸 왜가 귀찮은데 왜들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그죠? 다 합니까? 네. 나는 해본 적이라는 거 처음이다 하면 손 안 들어보십시오. 손 안 들겠지, 그죠? 근데 하시는 분은 가을 전쟁이 좋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나는 한 번도 안 해봤다 하는 분들은요, 원래 가을 전쟁을 갖다 다 하지 마시고, 3나무 내지 5나무 마세요. 네? 집에 100주가 있든 1000주가 있든 3나무 내지 5나무만 해야 됩니다. 사람이라 하는 거는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가을 전쟁을 딱 해갖고 안 했는가가 효과가 있다 없다를 갖다가 자기가 느끼면요, 그때부터는 무조건 합니다. 제가 가을 전쟁을 왜 가면 3나무마다 하면 중용성을 막 했기 때문에 다 해본 사람은요, 그 다음에 안 합니다. 차이를 못 봤으니까. 차이를 받는 사람은 계속 하는데 차이를 못 받는 사람은 안 해요. 그 사람은 고해하고 그 다음에 조금 하다가 한 3년 지나면 안 해요. 그런데 3나무나 5나무 있는 사람은 이거 필히 해야 돼. 느꼈거든요. 차이가 나는 걸 느끼기 때문에 계속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씩 합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선생들 수학 문제 어렵게 내면 절대로 안 돼요. 내가 선생들, 우리 친구들, 이제 다 가들도 다 퇴직했습니다만, 수학 선생님 한 놈이 있어요. 이 시험 문제 진짜 어렵게 내지 마라. 저는 수학을 굉장히 잘해서 영어는 못 했는데, 저 예비고로 수학 만점 본 놈이에요. 이 학교에서 몇 명 안 됐는데 그랬어요. 딴 거는 국어가 제일 못했고, 의학은 제가 잘 못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 한번 해도 어려운데, 수학은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동경대 문제도 막 풀고 했어요. 제 자랑 좀 했습니다. 그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수포자 이런 말만 나오는데 그게 뭐냐가 어렵게 내니까 애들이 하기 싫은 게 아예 쳐다보도 안 해요. 근데 수학이 점수를 좀 잘 맞잖아요. 그러면은 공부합니다. 수학 노선 공부해도 빵점 나와보면 합니까? 안 하지. 10점, 20점 안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국어는 60점, 영어는 40점 맞게 하기 싫고 안 해보고, 수학은 시험 치면 거진 100점, 99점, 98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재밌거든요. 밤 시작하면서 합니다. 재밌으니까. 어려운 문제 내면은, 중학교까지 어려운 문제 내면 안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가 느끼면은 합니다. 내가 노력했는 대가가 있구나. 그래서, 가을 전쟁을 한 번도 안 했는 분들은 원래 할 때 3나무 내지 5나무만 하세요. 그래야지 계속. 동계전일 상처가 적고, 자, 이 원리입니다. 무슨 원리냐 하면은, 척지에다가, 여기 가지가 도장지가 있어요. 이 도장지는 겨울전쟁 때 잘라낼 거지요? 근데 야들은 지가 겨울을 버티기 위해서 저장영양물 축적합니다. 그래서 저장영양물 축적하면은, 6월 말 7월 초까지는 가지가 생장할 때는 길이 생장, 굵기 생장을 다 같이 합니다. 그런데 저장영양물 축적할 때는 길이 생장은 안 합니다. 굵기 생장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이 도장인데 굵어지겠지요. 이 가지는 원래 나가야 될 가지예요. 그러면 상처 부위가 적겠죠, 그죠? 덜 굵어졌다니까. 또 겨울전쟁에 잘라놓으면은 요 놈이 저장해 있는 영양분 때문에 요 도장지 부분에 있는 자마에서 또 튀는 거예요. 그런데 가을에 잘라본 놈은 안 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손을 줄는 거예요. 동농가 잘하는 친구들이 10,000평 한다, 8,000평 한다. 전쟁할 때 나무손 절대로 안 빌린다. 정말 뻥친다. 실지입니다. 실지. 지 혼자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비대 억제 효과가, 그러면은, 요면에 저장 영양을 축적하는 게 아니고, 결과 모지 쪽에 있는 요놈도 굵어집니다. 결과 모지, 음이 결과지, 결과지가 붙어 있는 음이 결과지가 굵어지면요, 안 좋습니다. 이렇게 음이 결과지 굵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잘라주면 음이 결과지가 덜 굵기 때문에 도장지 발생도 적고 훨씬 유리합니다. 상추 조합이 잘 되는 건 당연하지요. 그때는 이파리가 있잖아요. 9월 달에. 이파리가 있기 때문에 빨리 복원시키려고 하는 거죠. 복원시키려고 합니다. 가마, 가을 전쟁 때는 자르고 도포지 안 칠해줘도 됩니까? 자기 집 애가 한참 클 때 상처가 났어. 후시딘에 메디칼솔을 안 발라줘도 됩니까? 그건 똑같은 거예요. 다음에 도장지 발에서 감소되는 거 이해되지요? 가지가 9월달에 자르면 물기도니까 약하기 때문에요. 전정가위가 딱 잘라보면 겨울 전정보다 손 아구에 힘이 덜 들어가요. 또 가을 전정을 해놓으면 겨울 전정 때 노동력이 확실히 덜게 됩니다. 그게 분산이 되는 거죠. 톱질도 가을에 잘라내야 될 거예요. 그때 잘라내고 도포지 딱 칠해놓으면 괜찮아져요. 그 칸 닫고 굵단한 거 한번 콱콱 다 잘라갖고 가지 다 없애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너무 강전쟁을 하는 건 생육기 때나 겨울 전쟁에 둘 다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몸이 약할 때 그 수술을 하고 나면은 회복기가 있어야 돼요. 그죠? 아무리 여기도 뭐가 있고 여기도 뭐가 있고 안 좋은데 해갖고 여기도 수술하고 저기도 수술, 온 사방 수술해보면 사람이 견디내지를 못할 거 아닙니까?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자, 진도를 좀 빨리 합니다. 영양생장에 강한 가지와 잎불만하고요. 생식생장 과실과 꽃눈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간에 여기 균형을 맞추는 것이요 전쟁이에요. 사실은 영양생장이 강하면은 생식생장이 나빠지고 생식생장이 좋아지면은 영양생장이 나빠집니다. 즉 수세가 세지면은 열매가 안 좋고 열매가 너무 많이 나다 보면은 나무 수세가 약해진다 하면 이걸 비료도 조절할 수 있고 동계전정, 하계전정, 결실 수세가 강한 나무는 열매를 좀 더 닫아야 되고 약한 나무는 적게 닫아야 이 말입니다. 이거는 탑프로트 자료인데요. 탑프로트 때는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단가지를 한 90%까지 했습니다. 흥선이 그게 좋았습니다. 이 문제는 이 단가지를 많이 해놓고 난 다음에 또 비료질 막 해보면 안 됩니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복숭아는 뭐 어떻다 해서 흡비리기 좋다 했잖아요. 추운데도 쪽쪽 받아 당깁니다. 비만 유전자를 갖고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목 기준으로 봐갖고 300평당 복숭아 성목에 토양 물리성이 좋은 땅에는 질소가 11kg만 돼요. 나쁜 놈은 18kg 정도. 그런데 소똥을 갖다가 우리 농가들 보면 한 5경운기씩 넣어요. 소똥은 1톤당 한 경운기당 7kg의 질소가 갖고 있거든요. 5경운기 엿보면 어째 됩니까? 35kg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비료도 생각 안 하고 퇴비조석 하면서 유박도 주고 유박도 완효성 비료거든요. 그것도 또 저한테는 비료 절대로 안 좋다고 합니다. 똥으로 이만큼 깔아놔도 비료 안 좋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 삼겹살 5인분 무도 소면하고 공깃밥 안 먹으면 저녁 안 먹다 간 소리 똑같아요. 옛날에 우리가 비료가 귀할 때는 비료질을 하면은 비료빨 받지요. 근데 비료가 남아 돌아가는데 비료 좋으면 안 된다 이게. 오히려 영양 과다가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사과는 30년, 그지 40년 전부터 비료와의 전쟁이라고 했어요. 비료와의 전쟁. 그래서 사과 재배는 제가 본 데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같아요. 사과는 농사 짓는 사람 단합 잘 하잖아요. 물론
대학 교수, 가수생 반틈이 사과 교수고, 또 사과는 연구직이 많아요. 그렇지만 연구도 많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세계 최고의 기술, 이태리 사람들이 와갖고 이제 한국에 와서 자기들이 배워가야 되겠다 할 정도로 우리가 사과는 높아졌습니다. 저도 일본 아들이 우리한테 와갖고 복숭아 이제 한국에 배워가야 될 소리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노력이 부탁드립니다. 과다 시비하니까 수세가 강해지고, 수세가 강해지니까 도장지 발생이 많이 되고, 도장지 발생이 많이 되니까 또 강전증이 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장마기 때 장마가 있을 뿐이니까 이거는 사람이 못 막잖아, 그죠? 이거는 막을 수 있잖아요. 수세가 많으면은 땅속에 비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비료 줄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2009년도에 그것도 2013년도에 비료를 안 줬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지장 없어요. 햇빛과 물, 복숭아 연구소는 단지 다른 것보다는 풀깎아가 깔아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물만 잘 대줘도 된단 말입니다. 그 전에 좋은 놈이 있기 때문에, 나무 심을 때 좋은 놈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복숭아 가격 제일 잘 받은 조국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심었을 때 비료 주고는 비료 안 주잖아요. 낙엽 되는 거, 떨 있는 거 있고, 풀 깎아는 거 있고, 안 준단 말입니다. 그러게 당도가 안 쳐진. 자, 비 올 때, 한 가지 더 말해. 비 올 때, 당도가 왜 떨어진 줄 알아요? 물을 많이 빠졌다니까 떨어진다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파리가 광합성을 하면 뭐가 생깁니까? 탄수화물이 생긴다 했지요. 이거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이 생깁니다. 포도당이 탄수화물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질소기가 붙어보면 뭐냐? 단백질이에요. 과실 자체에 있는 축적되는 탄수화물이 당도가 왜 떨어지겠어요? 질소가, 비가 오니까 질소가 잘 녹고 흡수가 빠르거든요. 그 과실 안에 있는 탄수화물에다 질소기가 붙어보니까 단백질이 돼버립니다. 그게 맛이 없는 거죠. 또 어떤 분이 이렇게 합니다. 수확기 돼갖고 가물었는데 풀이 타는데도 물을 안 대줍니다. 왜 물을 안 줍니까? 그러면 에이, 수확기 돼가 물 대지 마. 복숭아 싱거워져. 그래서 싱거워지는 거 아닙니다. 질소 때문에 맛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오히려 질소가 적당한 밭에는 물을 대주는 게 당도가 더 높아집니다. 왜 그러냐고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는 논리 있지요. 광합성의 원리. 햇빛과 물과 이산화탄소. 엽록체에 햇빛과 이산화탄소, 물이 광합성을 일으켜갖고 광을 받아갖고 그 다음에 농산물이 포도당, 즉 당이지요. 탄수화물이지요. 플러스 산소. 학교 때 다 배웠잖아요. 물과 이산화탄소에다가 엽록체 안에 들어가고 햇빛이 들어가면은 포도당과 산소가 녹는다 하는 거. 다 먹었습니까? 생물 시간에 배웠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풀이 탈 정도 가문 데다가 그런 밭은 물 내주면 왜 복숭아 맛이 없어지나 하면요. 물 때문이 아니고 땅 속에 질소를 많이 쳐들거든요. 여러분, 질소의 전쟁을 벌일 정도가 돼야 돼요. 수세가 도장지도 많이 나오고 장가지가 많은데도 비료 줘요. 비료 안 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마음은 압니다, 여러분. 마음은 나무한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인데, 비만 걸린 애한테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먹이면 그게 자식 위하는 겁니까?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 비만 환자한테 녹용 먹이면 독일지, 독.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늘님이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하늘님이 다스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 과다 시비, 수세가 강한 나무에는 비료 주지 마세요. 안 줘도 됩니다. 자, 또 문제는요. 이 주짓끝이 힘의 원천이라 했겠지요. 이렇게 꺾여 보면요. 꺾여 보면은 힘의 원천이 안 되는 거예요. 얻은 조직이들 안에
우리나라 국가 같으면 대통령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을 줬기 때문에. 그 힘은 국민이 줬지요. 국민이 주인이니까. 대통령은 그 국민의 줬는 권한을 갖다가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 행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깔바보면 어찌 됩니까? 그게 쿠데타잖아요. 저게 어딥니까? 미얀마입니까? 그 군부 쿠데타를 났잖아, 그죠? 대통령이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도장지가 팍팍 솟는 거예요. 이 도장지가 팍팍 생기면 옆에 좋은 청면이라든지 사면 쪽에 좋은 가지들이 이 도장지 놈들한테 가리 갖고 광환경이 불량해지니까 좋은 결과지가 형성될 수가 없어요. 품질도 나빠지고. 자, 옆에 한번 봅시다. 옆에 주지같이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도장지도 적게 넣고 좋은 결과, 광환경도 좋고 품질도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 사는 것, 나무 사는 것 비슷 안 합니까? 예? 그래서 미얀마는 민주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좀 달라요,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 군인들은 누구한테 월급 받아요? 누구한테 받습니까? 국민한테 세금 받잖아요. 미얀마는 근데 국민한테 총질하지요. 왜 그럴까요? 걔들은 군부한테 받아요. 군부가 국영기업체를 장악하고 해서 갖고 그 이득권 가갖고 군인들 월급 줘요. 그렇게 지 월급 주는 놈한테 충성을 하는 거예요. 웃기는 나라지, 그죠? 자, 그렇게 주지껏은 독사대가리처럼 딱 힘이 있어야 돼요. 코브라처럼 힘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뱀 탁 때리면은 바짝 서는 거 배죠, 그죠? 코브라는 이래 쓰지만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래 쓰잖아요. 이렇게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 주지가 척터였고 주지를 선단을 가서 세워줬습니다.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봅시다. 이 구멍빵 뜰빛 보세요. 여기는 쭉쭉 빵빵입니다. 이 사진 비주 있게 돼. 전부 저거 우리 집에서 언제 찍어 갔습니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사진 보면. 이 사진은 출처는 경산 남산입니다. 이 중간에 뻐꾸매져 있게 소매잖아요. 여기는 뭐 하단부에 햇빛이 잘 들어가지고 주지 딱 씌워주면 됩니다. 자, 가을 전쟁입니다. 가을 전쟁은 주지 길이가 길면은 4분의 1, 짧으면은 3분의 1 정도는 여기는 가을 전쟁 때 도장지가 있어도 안 합니다. 요 내부 요게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놈 도장지들도 저장 영역을 축적할 것이죠. 그죠? 그러면은 뿌리에도 있고 요 주지에도 있고 있습니다. 요 놈을 잘라보면은 겨울 전쟁 때 도장지를 자르면은 요 놈이 저장했는 게 주지 선단부에 힘이 세지겠습니까? 약해지십니까? 주지 선단부가 힘이 세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지 선단부 항상 힘을 세게 줘야 됩니다. 근데 요 안에 거는 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는 결과지입니다. 가을에. 아이고, 내가 단가지를 만들려고 했는데, 보이게 장가지가 있대, 부서. 결과지가. 그러면은, 요걸 톡 잘라보면, 요 길이가 단가지 대쁘지요. 쉽지요? 단가지 만드는 기. 자, 요 두 놈들이 때문에 요 놈이 햇빛을 못 받아가 잘 못 잘랐어요. 그래갖고, 요 선단부 쪽에 이제 식물체는 경쟁사회입니다. 사람과 경쟁하는 자입니다. 나무도 엄청난 경쟁합니다. 요 놈이 제일 잘 크고, 요 놈 보고, 요 놈은 또 억제시키고, 요 놈은 또 요 두 놈이 요 놈을 억제시키고, 요 세 놈이 또 요 놈을 억제시키고, 그 요 놈이 잘 못 자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건 나중에 겨울전쟁 우체도 잘라내야 될 거예요. 먼저 잘라보자, 이거요. 그아마 요 놈이 햇빛을 받아갖고, 길이는 짧지만도 나중에만 탱글탱글한 아주 우량 결과지가 됩니다. 또 요런 식으로 또 있어요. 이 단가지가 3개 정도 있고, 요놈들도 있고, 요걸 쫙 잘라보면은 단가지 3개를 확보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에 요놈 3개 다 열매를 다느냐? 아닙니다. 이때는 여러분이 동계전쟁 때 요 중에서 가장 좋은 놈을 가장 우수한 결과지만 열매를 달고 나머지는 정례를 시켜줘도 되고 ABG를 만들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쟁 스타일이에요. 저한테 배웠는 사람들은 잘 안 잘라냅니다. 단가지 같으면 잘 안 잘라냅니다. 정례만 시킵니다. 왜? 탄수화물 공장이니까.
탄수화물 공장을 굳이 없앨 필요. 그래서 제가 전쟁하면요, 좀 지저분하다 합니다. 전쟁했는 거 맞습니까?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저는 단가지 거진 않습니다. 단가지 제가 한 거 딱 대가 있습니다. 배면에 대가 있는 거. 이 단가지는 없앱니다. 그 위에는 안 없앱니다. 덕면에 있는 단가지도 안 없앱니다. 왜냐? 요놈 캐봤자 열매 달 수도 있고, 내가 겨울 전쟁 때 나중에 예비 전쟁 할 수도 있지만, 이놈들이 요만 덕면에 있는 단가지 여는 놈들이 힘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열매 달하면 지적 처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세 조절이 또 되고 탄수화물 공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봐갖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여기도 단가 여기도 있는데 너무 많이 붙여놓으면은 열매 다 닫아보면은 때릴 수가 있죠. 그죠? 그런 것만 삭삭 없애주면 됩니다. 없애주거나 또 정렬을 해주거나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가 크고 여기 있는데 여기 딱 잘라놔보면요. 여기에서 잎눈이 있겠지. 그죠? 요 밑에. 요놈이 큰 게 요놈입니다. 그리고 여기 눈이 있는 여기. 요만밖에 안 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가지를 갖다 겨울 전쟁에 잘라보면요. 이렇게 반발해요. 왜냐? 이놈들이 다 축적해낸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잘라보면 온데 다 나와요. 저장 영양분이 있어갖고. 그러면 너무 반발이 해갖고 너무 복잡해져요. 왜 가을 전쟁이 중요한 줄 알겠습니까? 그런데 처음 하시는 분은 3주 내지 5주 해야 됩니다. 전부 다 하면 안 돼요. 자, 동화양분, 즉 탄수화물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과실, 비대, 성수, 후기, 신초 생장, 요거는 길이 생장이 아니고 굵기 생장입니다. 또 꽃놈부나 가을뿌리 생장을 하고 이놈들이 축적해낸 저장 영양분이 봄에 뿌리도 생장하고 발화도 시키고 개화도 시키고 초기 비대, 이게 세포 분열이 됩니다. 초기 가지 생장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과 똑같습니다. 저금을 일할 때 저금해놨다가 나중에 힘없고 할 때 또 먹고 또 다시 그거 갖고 원기 찾고 하는 거 똑같은 거죠. 자, 결실관리표인데요. 복숭아가 아까 했듯이 자가 결실률이 50% 이상. 그 꽃가루가 있는 품종들은 지 꽃가루 깎고 열매가 된다 합니다. 사각형다. 신고배라든지 신고배에다가 신고 꽃가루 얹으면은 결실이 안 돼요. 결실이 안 되는데 복숭아는 우리 연구소에서 말하는 수황이나 금황이나 홍백이나 이런 놈들 갖다가 꽃가루를 하면은 다 열매가 된다 합니다. 그래서 십닥항인데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지, 그죠? 개화부터 수정일수가 12 내지 14일 걸린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수분을 시키면은 암술대 쭉 내려와갖고 자방 입구까지 가는데 8 내지 10일이 걸립니다. 여기 경사는 옛날에 사과 농사 짓는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사과는 보통 수정까지 길게 3, 4일밖에 안 걸립니다. 늦어도 올 안에 다 수분에서 수정까지 길게 올 안에 다 돼요. 보통 3, 4일 만에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요. 이상기후 때문에 꽃 피면서 이파리가 나오거든요. 이파리가 나오면 뭐가 달듭니까? 진딧물이 달들지요. 진딧물에 약한 놈 아주 못된 놈이라 갖고 사실 물만 뿌리도 잡히는데 초기에 밀도를 안 낮춰놓으면요. 이놈이 번식력이 대단합니다. 1년에 10세대까지 가요. 10세대. 사람 같으면은 10세대 같으면 몇 년입니까? 요새는 뭐 80세 잡으면은 10세대 잡으면 800년 걸리거든. 1년 만에 간다. 그죠? 자손 번식을. 그래서 초기에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물만 딱 듣고 진딧물 생기면 약쳐 풉니다. 그러면 그 약이 진딧물한테만 가면 좋은데 꽃에 있는 암술대에 딱 맞아보면은 암술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약을 맞으면은 타쁘지요. 그럼 화분간에 내려오다가 중간에
탑 보는데 자방 안에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럼 수정이 안 되니까 당연히 열매가 없죠.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현역이었을 때는 제가 2주 뒤에 약을 치라 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만개라 하는 거는 꽃이 75% 내지 80% 폈을 때가 만개입니다. 만개 후 한 10일 정도 돼가 치도 됩니다. 자방 안에 들어가 보면은 뭐 관계가 없기 때문에요. 옛날에는 현역 때는요, 2주 뒤에 교본 때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연구한 결과 10일 뒤에 치도 관계가 없습니다. 될 수 있는데도 꼭 피고 난 다음에요, 한 2, 3일 안에 치는 수분이 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수분수를 꼭 심어 놓으면은 바람이 불거나 벌레들이 와갖고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뭐 적과 이거는 여러분이 다 아는 거죠. 여러분 왜 적과를 왜 합니까? 한 번 더 보시다. 적과를 왜 해요? 예? 뭐라고요? 좋은 가시를 갖다가 생산하기 위해서 한다 그죠? 그러면 적과를 하면 왜 좋은 가시를 생길까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열매가 그때 크는 거는 저장 영양분과 크는 거예요. 이 세포 분열을 하는 거는. 그래서 아버지가 버디 낳았는 거는 100만 원이 딱 버디 낳았으면은 한 놈이 있으면은 한 놈한테 100만 원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자식이 10명 대포 못 줘대요. 10만 원씩 밖에 못 주잖아요. 맞잖아요. 그렇게 사람 같으면 다 골고루 줘야 되면 사람은 똘똘한 놈 키우기 위해서 나머지를 따내면은 저장 영양분이 그만큼 전락된다 이거예요. 가장 저장 영양분을 전락시키는 첫 번째는 뭐냐? 전정이에요, 전정. 여러분, 전정만 잘해놓으면요, 비도 안 줘도 돼요. 웃구도 안 줘도 돼요. 전정했는, 좀 어렵게 들어가는 거고, 그래요. 자, 이거는 잘못된 거고요. 핵가루에는, 복숭아에는 해글이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때 만들 때 차고생입니다. 해글이는 없습니다, 복숭아에는. 착색도 정리되고, 균일하고, 상품도 좋고, 간격을 유지해갖고, 병해충 방지 효과도 있다. 하여튼 좋은 게 온다! 이 정답이지, 그죠? 정례는 꽃 뽕이 소가죽이고, 적화는 꽃 속입니다. 정례는요, 정례하는 지역은 좋은 피해도 없고, 꽃가루가 있는 품종은 정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밭에는 좋은 피해가 있어. 그런 거는 적화를 해야 됩니다. 내 밭에는 좋은 피해도 있고 꽃가루도 없어. 그러면은 적과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뭐 때문에 가는지 이해되시지, 그죠? 우리가 열매 농사 짓는 게잖아요. 근데 열매 못 따면 안 되잖아요. 자, 이런 걸 하면 저장 영양 소모도 방지되고 적과 노력도 방지된다. 효과는 대가 분포 비율이 정대되고 초기 엽 크기가 크고 두껍다. 이래 되면은 초기 엽이 그러면은 광합성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신초 발육 정지가 빠르다. 먼저 스타트했기 때문에.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요 네모났는 것이 정례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가 비율이 높아요. 이쪽보다. 요거는 정례고 요는 정례를 하지 않는 무철이고요. 뭐가 다릅니까? 딱 보니 뭐가 다른 거 있죠? 뭐가 다릅니까? 예? 그렇죠. 잎입니다. 이 스타트가 빠른 거죠. 어떤 분은 눈이 아주 좋아갖고 열매가 다르다 하면 열매가 다른 건 별로 없습니다. 예? 요때는 봐갖고 열매 크기 비슷해요. 아마 열매가 다르다 하는 분은 그 몽고 쪽 피가 좀 섞이는 분이에요. 몽고인들은 우리는 2.0 되면 눈 좋다 하지요. 몽고 사람은 보통 눈 좋다 소리는 5.0입니다. 그 사람들 참 눈 나빠지는 눈 좋게 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요. 별 보이잖아요. 매일 별을 갖다가 한 5분 내지 10분간 새알리세요. 그래갖고 3개월만 하면 눈이 확실히 좋아집니다.
저는 그 경험자예요. 그래서 제가 안경 안 끼고 있잖아요. 우리 형제들 다 안경 끼습니다. 저는 안경 안 끼고. 제 눈 좀 나빠지면 별시 할립니다. 무슨 이야기, 진짜 맞았는데요. 예? 근데 사실 저도 노안이 왔어요. 노안이 왔는데, 별을 갖다가 보고 나면 그 다음날 눈이 확실히 좋아요. 자, 적과식은 여기 꽃봉오리가 아니고, 요마 콩알만 할 때 요 끝이 빨갈 때 되는 걸 갖다가, 그 정례식입니다. 개화 7 내지 11년 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냥, 요만에 콩알만 할 때 요 끝이 빨개졌을 때다. 적과 때는 만개기 때. 적과는 과일 속기. 이걸 해보면 예비적 할 필요 없습니다. 예비적 할 필요 없고. 자, 수세가 강하면은 5 내지 10% 정도 더 달고, 약하면은 5 내지 10% 정도 적게 달아간 겁니다. 봉지 씌우기는 원래 목적은 심식나방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웠어요. 그 사과고 가수 다 그래요. 심식나방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생겼는데, 포도거든 유리나방이라는 게 방지하기 위해서 했는데, 복숭아는 해보게 돼. 피부도 깨끗하고 착색도 잘 되고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식나방 방지는 보다는 착색 위주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심식나방 방지는요, 농약이잖아요. 농약이 얼마나 좋은데요, 우리나라는. 저농약이지만도 여러분 PL에서 좀 지키세요. 힘들지만도 지켜야 됩니다. 나는 문재인 정권이 잘했는 것 하나가 뚝심 있게 PLS를 갖다 중국과 미국의 압력을 갖다가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PLS 우리 농민들은 고생하는데 정부에서 농민들 고생하다고 PLS를 만들었겠습니까? 수익 개방화 막는 데는요, PLS보다 효과적인 게 없습니다. 우리 농가들한테 PLS를 지키다 하면서 우리 PLS는 유럽식입니다. 유럽 농도가 똑같아요. 그러면은 애국 농산물한테도 그 조건을 요구할 명분이 있습니다. 애교는요, 명분삼이거든요. 국제협약은 명분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PLS 규정을 넣어갖고 그 ppm 있잖아, 그죠? 5ppm 이하도 쳐야 된다. 이 규정이 등록된 약자만 쳐야 된다. 이 규정이 있어요. 그 외국 농산물한테도 수입이 개방돼도 너가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싶으면은 요 조건에 맞춰가 와. 가면 중국이나 미국 아들이 그래 약 치는지 안 치는지 어찌합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그렇게 허접할까 봐요. 애매 똑똑한 정부인데요. 딱 유학생 보고 요 수출 단지, 수출 잘하는 그 지역에 니 가갖고 카메라 딱 갖고 가갖고 한 번씩 조사해. 돈 얼마씩 줄게.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잘합니다. 딱 그 등록된 약자 안 하는 거 딱 쳤붙다. 딱 점검을 가고, 야, 너 이거 쳤잖아. 안 돼. 속 디비지겠지, 그죠? 중국하고 미국이 이 PL에서 조건을 완화시키라고 엄청나게 요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정착 단계잖아요. PL에서가. 그래서 봉지 씌우는 건 옛날에는 심식나방류 방제였는데 지금은 착색 잘 되는 걸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토양검정 받는 분 손 한번 들어서 매년. 예, 좋습니다. 토양검정은 종합검진 받는 거 똑같다 생각하면 됩니다. 건강검진 받는 거. 그런데 술 먹고 건강검진 받으러 가는 사람 있습니까? 술 체할 정도도 먹고 술 냄새 퍽퍽 풍기면서 건강검진 받으러 가는 사람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근데 토양검정은요, 시도를 잘 떠야 돼요. 건강검진도 마찬가지잖아요. 몸을 갖다가 술 먹고 건강검진 가는 사람 없듯이 토양도 표토청을 싹 걷어내고 20cm 이거 안 해도 됩니다. 표토청만 걷어내고 그 밑에 그냥 푹 파갖고 갖다 주면 거기 비도 들어가 있으면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자, 자가진단법을 또 가르쳐 줍니다. 토양검정을 저연간은 못 믿겠다. 자가진단법.
밭이 크면은 16등분, 작으면 9등분 해갖고 나무 근처에 가로 세로 1m에 호밀을 심는 겁니다. 호밀을 파종한 겁니다. 가을에. 그러면은 그 호밀이 다음에 봄 되면 나와갖고 쭉 크겠지, 그죠? 꽃알이 열매 되는 부분이 어디에서 맺히느냐? 무릎 정도에서 맺히면은 정상. 종아리 정도 묻히면 부족. 허리 정도면 과잉. 근데 제가 100% 장담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맺히느냐? 어깨에 맺힐 겁니다. 어깨에 맺혀요. 그런데도 비료를 줍니다. 자, 이걸 받으면은 비료값도 절감되고, 당연히 안 치게 되죠. 노동력 절감되고, 품질 좋고, 이거 돈 버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태빅하는 걸 갖다가 잘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수하는 사람들, 우리가 연구 쪽에서는, 학계 쪽에서는 태빅하면은 볏짚이나 산야초를 갖다가 그거 되는 것 같다가 태비라고 합니다. 우부는 소똥이지, 그죠? 한 개운기, 1톤 가면 여러분이 잘 모른다면 한 개운기가 한 7kg, 돈부는 14kg, 개부는 18kg, 질소, 인산, 가리, 석회, 고토. 고토는 마그네슘을 말합니다. 석회는 칼슘을 갖다가 본다고 보면 됩니다. NPK도 다 들어가 있고, 칼슘도 있고, 고토도 있으니까. 종합영양제 맞죠? 종합영양제입니다. 완효성인데, 자, 가을에, 가을 끓음, 미끄럼, 수세가 강해.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안 줘도 됩니다. 왜냐, 여러분 밭에는 다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물만 대주면 돼요. 물만. 미끄럼 시기 때 해갖고, 물만 대주면, 미끄럼 시기가 언젠데요? 땅 얼기 전이니까. 꼭 하이키면 꼭 12월 초대에 갖고 미끄럼 준다, 꼭 물. 그러면은요, 호수, 물만 대주면 된다. 12월 때 갖고 얼기 직전에 그때 주지 말고 11월 때 주세요. 11월 언제요? 상순에 주면 됩니다. 아니면 중순. 11월 말대가 주지 말고. 미끄럼도 마찬가지요. 토양검열 받아갖고 비료기가 진짜 적다. 이렇게 한번 줄 때 돼갖고는요, 11월 상순이나 중순에 줘야 돼. 그래야지 그놈들이 미생물 분해돼야지. 영농교본 바뀌었습니다. 땅을기 전까지 줘야 된다 할게. 꼭 보면은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시험 채갖고 공부하거든요. 그 시험, 내일 시험이나 가면 오늘 저녁에 공부해봤자 얼마 공부 되겠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미리 주잖아요. 미리 공부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제가 없앴어요. 땅을기 전에 아예 땡겨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애들이 분해돼갖고 미생물, 겨울 되면 미생물 활동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봄 됐을 때 이용하지. 땅을 직전에 줬으면은요, 그 분해를 못 시켰어요. 그러면 그 영양분이 어디 갑니까? 나중에 도장지에 변해본다. 그게 줬는데, 그게 밥을 안만 그래도 밤 12시 대가 참 많이 먹는 사람 치고요. 예? 자기 전에 먹는 사람 치고 건강한 사람 없어요. 자기 전에 정 배고프면은 간단하게 먹어야 되지. 거기에서 삼겹살 굽어놓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개분은 여러분들, 아까 했듯이 선목에, 300평당 선목의 질소가 요구하는 11kg. 물리성이 좋은 땅은, 물리성이 나쁜 땅은 18kg입니다. 근데 개분은 이거에도 18kg예요. 그런데 개분은 제가 주지 말라 합니다. 왜냐?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합니다. 칼슘 농도가 너무 높아요. 복숭아는 약산성 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pH가 5 내지 6 정도 되는 게 제일 나아요. 5 내지 6. 근데 이거 많이 줘보면요, 알칼리도 변해보면은 생리장애가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개분은 이것 때문에 주지 마라. 돈분도 옛날 이것 때문에
한 10년도 넘었지요. 그죠? 이것 때문에 기복과장하고 많이 싸웠지요. 여러분 기억나는 뭐냐, 돈분 액비 발로 이렇게 탱크로를 갖고 푹 뿌린 적 있죠? 그거 보고 내가 시급을 했습니다. 어디 복숭아 농사 짓는 사람이 뭐 축산 폐기물 처리바인가 하면서 내가 가음을 지는 적이 있었어요. 경산, 영천, 청도 기복과장들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자, 이분도 전 줄라가 한 2경기 주면 돼요. 성모인 경우에. 이해됩니까? 완효성 비도입니다. 완효성 비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비도 안 좋다 하지 마시고 비도 좋는 겁니다. 아주 자 사실은 복숭아는 물 관리 농사입니다. 물만 잘 내주면요. 지가 건강 헛비리기 좋은 놈이니까 청도 비탄에서도 복숭아 나무 잘 자랐는데 경산역에 평지에서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10일 정도에 30mm 누적 강우가 없으면은 관수해줘야 됩니다. 사질토는 4일마다, 양토는 7일마다, 점질토는 9일마다. 이카이게 돼. 경산, 남산에 있는 분이, 어떤 분이, 479 지있다, 이카입니다. 웃는 사람은 대부분 알깁니다. 모든 분은 아주, 웃는 분은 경험이 있는 분이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큼 적당하냐? 간수는요, 복숭아에서는 분소수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분소수는 기분상 간수입니다. 이놈들이 막 해놔놓 있게 돼. 표토청 숨구멍을 다 막아봅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이 맥주 1000cc를 갖다 원샷 할 수 있습니까? 술 잘 먹는 사람도 1000cc 원샷 못 합니다. 먹다가 숨 한번 쉬고 마시고 이러면은 1000cc 먹을 수 있습니다. 저도 한때 1000cc를 갖다 먹어봤거든요. 한 방에는 못 먹습니다. 500cc는 저는 원샷 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1000cc는 못 합니다. 숨이 가빠가 못 먹어요. 숨구멍을 막아보면요. 분소수가 적으면 실질적으로 한 요만큼밖에 물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 되면은 뿌리가 목마른데 요만큼 물 들어가야 뿌리가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놈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와 보면은 여러분이 장마지고 태풍 오고 이러면은 뿌리가 나무가 흔들흔들 거립니다. 그러고 겨울에 추우면은 땅 속이 따뜻하잖아요. 표토청에 여기 있는 놈들은 저장 영양분 소모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이해됩니까? 자, 핵칼은 생리장인데 식껍질이 깨지갖고 과피 말고 안에 종자를 둘러서 그게 깨지는 겁니다. 양수분 가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은 양수분이 공급이 급변하면 됩니다. 양수분 공급이 급변하면 깨져뿐. 깨져뿐 쪽에서 미숙 종자에서 옥신이라는 생장 촉진 물질이 나와갖고 그쪽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삐뚤기가 되는 거지, 그죠? 이게 안 맞아야 돼요. 그러면 옥신은 나중에 에틸렌을 유도하니까 빨리 익어요. 새 여기가 성숙돼요. 여기는 시퍼인데 여기는 익어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품성이 없어지는 거죠. 양수분 급변입니다. 언제? 경했기 때. 그럼 세포 분열기 때는 핵칼이 안 일나느냐? 일납니다. 일나는데 이때는 식껍질이 아주 쏙부터 부드럽기 때문에 깨지더라도 다시 붙어봅니다. 예? 사람은 똑같이 어린애들 뼈 부러지면 잘 붙잖아요. 불행하게도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뼈 부러지면 잘 안 붙습니다. 겨울에 낙상 조심해야 됩니다. 열과는 식껍질이 아니고 과피입니다. 과피가 세포 비대기 때 양수분이 급변하거나 강한 햇빛을 받으면 열과가 생깁니다. 강한 햇빛을 받으면 잔열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가장 큰 원인은 양수분 급변이고 강한 햇빛입니다. 그래서 봉지 씌워놓으면 열과가 방지되는 겁니다. 일소는 햇빛 쬐는 일이고요. 수지는 진이 놓은 건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으로 진이 놓은 겁니다. 상처를 받았던가 벌레가 파묻다든가 이렇게 되는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벌레가 묻는 거는 벌레를 잡아주면 되고, 상처가 났는 거는 도포제 칠해주면 됩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섭해를 받아가고 동해를 받는 거예요. 이런 놈은 생리적이기 때문에 대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동해를 안 받으려고 하면은 거진 무릎 이상 정도 지표면에 딱 붙여갖고 신문지를 감싸주면은 동해를 거진 안 받습니다. 섭해는 배수를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배수. 그걸 진짜 그는 개운할 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유공 파이프를 묻어준다든가 찐흙땅 아닌데 해준다든가 개운할 때 찐흙땅 같으면 성토리나 해준다든가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기지현상은 지금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왜냐? 여러분들이 TV를 많이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기지현상은 복숭아든지 사과에서 잘 안 일어나요. 완충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얘는 옛날에는 일났고 뿌리의 분비물, 이 정산배당체가 선충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가스가 시안가스가 올라가고 뿌리가 해를 끼치는다 이렇게 하면은 심은 자리에 심으면은 그런 현상이 나온다 했는데 요새는 심은 자리에도 여러분이 퇴비를 넉넉하게 주기 때문에 잘 안 일난다 이렇게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제 강의는 다 했는데 요거는 꼭 물어봐야 되겠다 하면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예? 뭐요? 그건 병의 중시간이 따로 없는가요? 병의 중시간이 없어요. 세균 구분병이라고 합니다. 요새는 작물보호협회에서 세균성 구분병을 세균 구분병으로 바꿨어요. 병하는 사람 말에 의하면은 세균 구분병은 병도 아니다 하는데 복숭아에서는 가장 골치 아픈 병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놈은 지 스스로 상처를 모릅니다. 해성병이나 탄저병은 붙어보면 지가 효소액을 내갖고 상처를 내갖고 발병을 합니다. 그래서 세균은 상처난 부위에만 발병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비바람이 심한 곳은 방풍망을 채워준다든지 방풍림을 조성하다든지 그래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균 구분병이 생겼는데 위에 보면은 그 놈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놈들을 제거해 주는 거. 그러고 초기에 잡아줘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병의 중 시간이 아니라갖고 그 사진을 안 갖고 왔는데 나중에 병의 중 시간이 되면은 또 병의 중 전공자를 불러도 좋고 안 그러면은 제가 해도 되는데 그것만 없으면 돼요. 상처만 없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초기에 잡아줘야 되고 또 세균 구분병은 이런 게 있습니다. 항생제를 치거든요. 세균 구분병 약이라고 나왔는 게 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1년에 칠 수 있는 횟수는 3회 미만입니다. 첫 번째 매매 쳐야 됩니다. 대부분 처음에 칠 때는 짱때까지 치줘야 됩니다. 그걸 갖다 SS에 치면은 오히려 더 번질 수가 있습니다. 그 바람에 의해서. 짱때가 아주 세밀하게 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잡아야 되고요.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 치면 8, 90% 효과가 나오고, 두 번째는 한 5, 60%, 다음에는 한 6, 70% 나오고, 다음에는 40에서 한 50%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 번째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5월달이나 이럴 때는 처음에 약제를 치고 난 다음에는 아연 스케를 쳐야 됩니다. 아연 스케. 아연 스케를 5월달에는 4, 4식으로 치고 6월달 넘으면 6, 6식으로 치면 됩니다. 그걸 갖다가 세균이기 때문에 이 항생제 위에는 방법이 없는데 세 번만까지는 효과가 돼도 있지만도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칠 필요가 없다. 그보다는 그런 거 한번 치고 아연 스케를 치는 것이 더 낫다. 합니다. 자, 예. 예? 뿌리가 생장하지요. 예. 물 줄 수 있으면 줘도 됩니다. 예, 좋죠. 예. 예.
물 주는 게 좋지요. 생장하는데. 또요. 없으면은, 예. 유리나무의 피해가 심한데, 유리나무보다 너무나면 감기 적기하고 침수성 먹습니다. 먹으고요. 유리나바이나 좀은 우리 연못에서 살충제 계통을 갖다가 그 진을 제거하고 그 유리나바는 톱밥 그걸 제거하고요. 그걸 갖다가 그 깔때기에다가 좀은 붙일해줘야 됩니다. 그 살충제를 갖다 50배 내지 100배 갖고 깔때기 분무기 뭐 해보면은 닮으면 눈에 다 예쁘면은, 잇눈에 다 예쁘면 타쁘잖아요. 50배 내지 100 독하니까 붙여도 발라주는 수밖에 없어요. 4월 초입니다, 그건. 4월 초. 예. 4월 초. 4월 초에서 그보다 좀 더 꽃필 때까지 해주면 돼요. 자, 하여튼 제 강의 듣고 좀 도움되기를 바라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